수원, 영통구 4.7%, 거의 4배 가까이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 대책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상 이게 풍선 효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현 본부장입니다. 강남을 뛰어넘는 수용성, 또 여기에 수용성의 뒤를 잇는 오동평까지 오산, 동택, 평탄이죠. 정말 이 풍선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참 어수선한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좀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시장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국 아파트 시세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KB 부동산 리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를 찾아봤는데, 자, 이 12월 16일 대책 이후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12월 약 20일경부터 이제 2월 첫째 주까지입니다. 첫째 주. 이때까지 이 아파트 상승률을 좀 따져봤어요.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땠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전체의 상승률은 0.87%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이 강남의 상승률은 0.86%였어요. 이거는 이제 누적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데, 현재는 강남도 약간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보면은 이 강남하고 서울 전체의 상승률을 뛰어넘는 지방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 수원, 영통구 4.7%, 용인, 수지구 2.68%, 자, 성남, 분당구는 1.07%입니다. 자, 지금 가장 좀 높은 수원, 영통구를 만약에 예를 들어 봤을 때는 이 강남의 상승률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가 더 많이 올랐어요.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보시면 수원, 영통, 용인, 수지, 성남, 분당이 이 12월 16일 대책이 나온 이후에 갑자기 입지가 확 좋아졌나요? 아니면 혹은 뭐 갑자기 전에 몰랐던 어떤 거대한 호재가 발생했을까요? 아니죠. 이 대책 때문에 자금줄이, 서울 같은 이런 규제 지역으로 자금줄이 막히다 보니까 그 돈들이 갈 길 잃은 그 돈들이 지방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어서 이러한 상승률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그 2006년도, 우리가 전고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2006년도에 버블 세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하고 수도권 해가지고 가장 많이 막 오른 지역들, 그 버블 세븐 지역들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시장 상황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전에 버블 세븐이 어디였냐면요, 2006년도에 서울 강남하고요, 서초, 또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버블 세븐이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들이 유달리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쪽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주변 지역으로 그 수요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들까지도 같이 집값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상승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자,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했습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 등의 이 규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규제가. 자,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반응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건설사 입장에서, 야, 규제 세게 하면은 일단은 수요 심리가 확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집을 잘 안 짓겠죠. 그래서 한동안 주택을 공급하는 이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었어요, 장시간에 걸쳐서.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장기간의 공급 위축 때문에 다시 서울의 집값이 상승했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자, 이렇게 또 다시 상승하면 또 규제하고, 또 규제하니까는 시장 악화돼서 뜸하다가 다시 공급 부족으로 상승하면 또 규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때 이 2006년 당시하고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자,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을 잡다 보니까 수원, 용인, 성남시가 그렇게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용성이 핫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또 어떻게 움직입니까? 역시 우리가 과거에 봤던 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자, 수용성을 주중에 이 조정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뉴스 타이틀을 제가 따온 건데 최근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풍선 효과 누르기용으로 졸속으로 갑자기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지정할 거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는 수용성 풍선 효과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라는 이러한 멘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서울 눌러놨더니 그 서울 누른 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수용성이 올라서 그 수용성에 지금 다시 누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다양한 규제들이 들어가요. 제가 일일이 규제를 나열하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간단하게만 언급해드리면 첫째로 이제 금융규제가 들어가죠. 금융규제가 뭐예요? 대출 제한입니다. 대출 묶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세제규제. 자, 양도세, 중과세 같은 이러한 세금 폭탄들이 같이 따라가죠. 그리고 일시적 1주택자에 대한 어떤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고 다양한 세금적인 제재들이 가해집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 여기에다가 거래도 규제하죠. 자, 어떤 거래? 분양권 같은 거 전매 제한 되잖아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전매 제한 기간. 이런 거래도 늘어나고 또 청약에 대한 규제도 들어가죠. 어떻게? 청약 이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청약 가점제가 시행이 되고 또 1순위 요건도 강화가 되잖아요. 자, 지금 이 수용성이라는 흔히 말하는 그 수용성이라는 지역이 서울에 비해서 규제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조금만 집값이 좀 튀어오른다 싶으면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에 이렇게 분위기에 취하고 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절대 이 분위기에. 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제가 지난 영상 이제 좀 투기와 투자를 좀 구분하자 이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검단 신도시도 사실 비슷한 양상이에요. 이 대출 규제로 서울을 묶어놓은 것 때문에 갈 길 잃은 돈들이 간 곳 중에 하나가 또 검단 신도시였거든요. 인천에. 갑자기 청약 경쟁률이 확 올라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용성 지역도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우니까는 야, 나도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다른 사람들 다 돈 벌었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와 이 수요 공급이에요.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지금 언급되는 그 지역들이 물론 서울하고 가깝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가 서울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인 그 서울은 아니잖아요. 가까울 뿐이에요. 단지. 그런데 지금 이런 기본을 보지 못한 채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신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장기적인 관점.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입지가 좋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요, 어쨌든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따라서 들쑥날쑥 할 수는 있지만 길게 보셨을 때는 결국에는 우상향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야, 오늘 투자하고 오늘 사고 내일 다시 팔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짧게 이렇게 뭐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지 좋은데 접근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란 말이에요. 투자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남들보다 만약에 늦었다면 어설프게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투 잡는 거예요. 남들 꼬리 잡는 거라고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따라가다가.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한 분도요, 예전에 그 아까 2006년 얘기했었죠. 그때 당시에 2기 신도시들 많이 조성해 줬었거든요. 그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택지지구도 많이 지정해 줬었는데 그때 택지지구가 그 서울 외곽에 수도권에 택지지구 이렇게 조성해 줬더니 가격 싸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갔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여러 개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결국에는 묶여가지고요, 10년 동안 못 팔고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10년 만에 얼마 전에 팔았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자, 눈치 빠르시고 좀 행동 빠르신 분들,
좀 남들보다 어떤 좀 감이 있으셔가지고 한 발짝 먼저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 이미 진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른 타이밍에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이른 타이밍에. 제가 좀 전에 제 지인 얘기 말씀드렸죠. 그분도 그때 들어가셨다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만약에 빠져나오셨다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이른 타이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냥 좋아질 줄 알고 그냥 갖고 있었다가 10년간 묶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한창 지금 핫한 수용성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뭐 정부에서는 뭐 풍선 효과가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지만 사실상 이게 풍선 효과입니다. 이게 풍선 효과가 아니고서 뭐가 풍선 효과예요? 서울을 누르니까 지금 지방이 튀어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이런 분위기에 동요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설프게 뒤따라서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빠른 분들은 괜찮아요. 빨리 빠져나오시면 되니까. 제발 좀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요. 기본에 충실한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